그 황생각 칼국수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요, 이 만두를 그 손님 테이블 한 구석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지식 전달자 어슬입니다. 덮어놓고 구독하면 두고두고 득이 되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들리는 방송. 사장들의 커피챗의 사장대표 세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쉐린 빅구르망을 아시나요? 빅구르망에 9년 연속 이름을 올린 가게가 서울에 있습니다. 삼청동 현대미술관 앞 그 번화한 거리에서 칼국수와 만두라는 소박한 메뉴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 바로 황생각 칼국수입니다.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수십 년 된 노포들을 제치고 서울의 맛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세름님. 오늘은 황생각 칼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황생각 칼국수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삼청동에서도 완전 핫플레이스, 저희 모마라고 하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 네네. 예, 그 바로 옆에 가게가 있어요. 삼청동에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 삼청동이 되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서울에 놀러 오시면은 삼청동에 관광하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당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동네거든요. 근데 이 삼청동에서 2001년부터 황생각 칼국수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롬님은 칼국수 하면은 어느 쪽이세요? 바지락 칼국수세요? 사골 칼국수세요? 저는 살골 칼국수를 먹은 게 성인이 돼서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은. 정말요? 저는 그래서 원래 칼국수 하면은 바지락 칼국수라고 그러셨구나. 약간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바지락 칼국수는 어렸을 때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동네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주로 많이 먹었었죠. 그러면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바지락 칼국수 집이셨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셔서 집에서도 칼국수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릴 적에. 그때도 항상 바지락 칼국수였어요. 완전 진성 바지락 칼국수 파시네요. 네네. 모태 바지락 칼국수? 맞아요.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저희 동네에 진짜 오래된, 제가 정말 오랫동안 다닌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이제는 두 분 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점심 장사밖에 안 하실 정도로 진짜 오래된 가게예요. 근데 거기가 사골 칼국수를 주십니다. 네, 근데 저는 집에서도 항상 사골 칼국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지락 칼국수라는 거를 진짜 나중에서야 먹게 됐어요. 완전 반대네요. 네, 저는 진성 사골 칼국수 파인 거죠.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사골 칼국수를 처음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 먹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면서 왜 조개를 넣어 먹지?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 칼국수 팬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민초파와 반민초파가 있는 것처럼 바지락 칼국수파와 사골 칼국수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황생가는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사골 칼국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골 칼국수를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삼청동이라는 곳이 경복궁 바로 옆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 양반집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쪽 삼청동 조금 넘어간 북촌이고, 북촌이 사실 사대부 가문들이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어놓고 살던 동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서울에서 특히 양반집들이 옛날부터 그 사골 칼국수를 즐겨 먹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삼청동에서 문을 여시면서 처음부터 사골 칼국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황생가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브랜드 스토리를 적어놨는데 거기에도 그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그 황생각 칼국수가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북촌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 사장님 성함이 황의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황생가로 이름을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생가에 가시면은 서울 사대문안의 맛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황생각 칼국수가 2001년에 문을 열어서 벌써 한 25년째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노포에 비해서는 그러네요. 어린 편입니다. 애기 수준인데요. 네. 기억하시죠? 저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일식당. 제일식당도 60년이 넘게 장사를 하신 셈이고요. 그 제일식당 말고 진주 비빔밥이 시작된 곳 천왕식당은 3년만 지나면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그런 노포들에 비하면 사실 황생각 칼국수는 이제 막 생겨난 것과 다름없는 식당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9년 연속으로 미쉐린의 빕구르망에 선정이 됐습니다. 빕구르망이 뭔지 아세요? 그럼요. 정말요? 미식가로서 네. 이제 미쉐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많은 분들이 미쉐린은 뭔지 아는데 빕구르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미쉐린 빕구르망이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별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가성비와 맛의 조화를 인정받은 곳으로서 비벤덤이 입맛을 다시는 아이콘을 사용하는데, 이 비벤덤이 아실 거예요.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아시죠? 네, 알죠. 붕대로 감은 듯한 그 친구가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빕구르망입니다. 그래서 빕이 그 미쉐린의 캐릭터인 그 비벤덤에서 나온 말이고, 구르망은 미식가를 뜻해요. 그래서 빕구르망이라고 붙었는데, 이런 큰 스타 레스토랑보다 예약이 수월하고 가격 부담이 적어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미쉐린 저희가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타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쉐린의 레드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식당들을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은 저희 요즘 파인다이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럽고, 음식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식당들의 별을 보통 부여를 하죠. 그래서 사실 미쉐린 식당에 가보려고 하면은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네,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면 사실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식당들인데, 이 빕구르망은 그거에 비해서 좀 대중적인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빕구르망에 9년 연속 이 황생각 칼국수가 이름을 올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사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했을 것 같아요. 황생각 칼국수. 그런데 방송 출연을 찾아보니까 2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그것도 벌써 14년 전이죠. 2012년에 찾아라 맛있는 TV에서 소개가 한번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0년에 허영만의 백방기행에 나오고 그렇게 두 번 정도밖에는 언론 노출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 황생각 칼국수의 영업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키워드는요. 전공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생각 칼국수가 전공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광고보다는 내실에 더 집중하는 그런 뜻인가요? 네, 사실 우리 가게를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언론 노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황생각 칼국수가 빅구름안에 9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거는 방송에 출연하기에도 충분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보다는 맛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황생각 칼국수가 전공법으로 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기가
칼국수 맛집이기도 하지만 만두를 많이들 시켜서 드세요. 점심에 가보면은 칼국수에 만두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는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칼국수와 만두는 세트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네. 근데 이 황생각 칼국수의 만두의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어른 주먹 정도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안에도 속이 꽉 차 있고 맛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황생각 칼국수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요, 이 만두를 그 손님 테이블 한 구석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픈 주방이 아닌데도 그냥 한쪽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거를 오.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두 속을 갖다 놓고 만두 피에다가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계신 그거를 정말 오픈 키친처럼 구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식당 가보면은 종종 그 딤섬이나 만두 파는 식당에 가보면은 종종 이 출입문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걸 다 보여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즐거움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쵸. 즐거움도 있지만 저는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아,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이렇게 직접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신뢰감도 가고, 사실 만두 말고 다른 거를 먹으러 갔다가도 만드는 걸 보고 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시켜보게 되죠.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주문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 이 황상각 칼국수도 그런 집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 손만두 하는 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만두라는 게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를 만드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소를 또 만두피에 넣어가지고 피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만두 모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걸 쪄내야 되고 조리 과정도 되게 길고 그리고 이 만두 빚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설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옛날에는 설이 되면은 그 떡국 하면서 만두 빚는 집들이 있었죠. 맞아요. 만두 빚다 보면은 팔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게 재료가 또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료도 진짜 정말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명절마다 어머니랑 저희 동생들이랑 다 같이 만두를 빚곤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종종 명절이 아닐 때도 우리 만두 만들어 먹자 해서 그걸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들 이제 일하느라 바쁘니까 어머니가 혼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진짜 하루 왼종일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입에 들어갈 때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손만두 하는 거를 특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또 있으시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이 좀 고되다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판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이런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손만두를 직접 빚는 식당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생각 칼국수는 지금도 아마 본점에 가시면은 그 만두 빚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이 황생각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도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 삼청동 인근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생각 칼국수에 자주 가곤 했었는데 거기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이 삼청동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맞아요. 삼청동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진짜 닫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 특히나 삼청동이 여파가 컸던 게요. 네.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는 다 맞아요.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완전히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오피스가 많은 동네 이런 그쵸. 데들은 그래도 직장인들이 그쵸. 점심 식사는 하러 오셔야 그쵸,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좀 살아남았다고 본다면은 삼청동 같은 이제 동네가는 진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삼청동에서 정말 오래 장사를 하셨고 되게 유명했던 많은 가게들이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임대문의가 엄청 많이 붙어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생각 칼국수는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 생존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을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2020년 8월에
황생가 F&B를 창업하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개인 사업자로 가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F&B를 창업을 하시게 된 시기가 딱 보면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때 이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은 거를 만회해보고자 이렇게 좀 선회를 해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 직영점이랑 가맹점이 그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쇼핑센터 이런 데도 이제 황생각 칼국수에 입점을 하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황생각 칼국수를 많이 들어봤는데 삼청동에서 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다른 어디선가, 곳에서 다른 데서 봤던 것 보신 거죠.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직영점이랑 가맹점이고 처음 F&B 사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뭐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뭐 오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삼청동 상황에서도 버티실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난번에 베테랑 칼국수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황생각 칼국수도 컬리에서 간편식을 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F&B 사업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아마 컬리랑 협업을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실 그런 간편식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해먹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 약간 좀 편견이 있다고 해야 되나? 방부제가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먹었었는데 요즘 분들은 진짜 많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신혼부부분들도 서로 맞벌이 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걸 많이 진짜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베테랑 칼국수 얘기할 때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컬리앤 마켓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거기 가서 먹는 맛이랑 비슷하셨죠?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퀄리티도 높고, 거기 현지에 가서 먹는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간편식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시면은 1인 가구들은 식재료를 모두 구입을 해놓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구입해서 음식을 해먹으면 남겨지고 버려지는 재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유경험자잖아요. 네. 집에서 해먹고 싶어서 재료를 이것저것 다 장을 봐서 사놓으면은 한 번 해먹고 또 이제 바쁘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재료비만 더 들고 네. 1인분 이렇게 딱 사서 먹는 게 더 오히려 절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 재료비가 낭비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거를 처리하기도 진짜 굉장히 또 스트레스 수고스럽고요.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맞벌이 하시고 이런 집들도 보면은 음식을 집에서 해 먹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힘드니까 또 싸움도 납니다. 그러느니 밖에 나가서 사 먹자. 그러느니 간편식으로 해 먹자라는 그런 합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간편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개발과 연구와 노력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를 재현을 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간편식이 좀 성장을 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제 편견을 깬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황생각 칼국수도 그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F&B 비즈니스, 그래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고 간편식을 판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돌파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이게 또 생각보다 가격도 훨씬 현지보다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간편식을 사람들이 사 먹을 테니까요. 네. 네, 오늘 우리 황생각 칼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사장님이신 세롬님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에 이용하기 좋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식당들이 특히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하니까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서 이런 기성품을 쓰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 냉동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기성품을 쓰는 곳과 요즘에 기성품도 사실 맛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진짜 손맛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이 수제로 만든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맛이 좋고 나쁨의 차이보다도 우리 가게만의 고유한 맛, 다른 가게랑 차별되는 맛을 내기에는 직접 하는 것만한 게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생가는 여전히 매일 아침에 장을 봐서 그 신선한 재료로 만두를 빚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남들이 안 하는 수고로 이런 것들이 곧 강력한 경제 우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거를 감수할 마음만 있다면 그걸 경쟁 우위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은 황생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됐잖아요. 20년 이상 되었는데 이 20년 이상 된 이런 노포들은 뭐 약간 작고 낡아야 되고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런 걸 깨고 적극적으로 이제 새 시대에 맞춰서 간편식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코로나라는 되게 힘든 시기도 버텨내고 다른 방향으로 진출함으로써 좀 더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베테랑 칼국수 얘기하면서도 그 간편식, 레스토랑 간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노포들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희 지역에 보면은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도 심지어 그냥 김치찌개인데도 불구하고 간편식으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그런 가게들 많아요. 맞아요. 그냥 동네 식당인데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판매가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양도 더 많이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포장하면. 그거를 포장해서 집에서 이제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 이제 올수록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본받아야 할 적극적인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생가의 성공 비결을 또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이 직접 이용하시기 좋게 새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찾아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